한지민은 오늘도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해가 흘렀지만 여전히 아이 소식은 없었어요. 하얀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옆에서 함께 걷는 남편 최승연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산부인과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임산부들이 가득했어요. 볼록한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임산부는 남편과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헛걸음하는 건 아닐까? 승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바닥에서 그의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지민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말이죠. 몇 달 전 우연히 승연의 검사 결과지를 보게 된 후부터 지민은 이 비밀을 혼자만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대신 자신이 불임인 것처럼 행동하며 온갖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지민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지민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편하게 가지지? 하지만 의사 앞에서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어머니 박영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74살의 영희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 횟수가 더욱 잦아졌어요. 지민아, 대체 언제 손주 얼굴 보여줄 거니? 옆집 며느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다던데. 그 집은 지금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냐?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영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민은 움츠러들었어요. 승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은 재촉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민이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하지만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이 나이에 손주도 못 보고 죽으면 어떡하니? 친구들은 다 손주 자랑하는데 나만 빠져 있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늦둥이로 승연을 낳은 그녀에게 손주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평화롭게 자고 있는 승연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민의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이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비밀을 언제까지 혼자 짊어지고 살아야 하지? 지민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연은 회사에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지민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아이는 언젠가 생길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지민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언젠가라니 절대 생길 리 없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응, 그럴 거야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승연의 뒷모습을 보며 지민은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평소와 다르게 승연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보통 8시는 되어야 들어오는데 6시가 채 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어요. 평소 집에 오면 먼저 샤워부터 하던 승연이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지민은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승연을 바라봤어요.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지민아,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지민은 저녁 준비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이상해. 승연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다른 여자를 만났어. 지민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어요. 찰그랑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놀란 것은 잠깐이었어요. 오히려 마음 한편으로는 드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정자증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 회사 후배야. 지민은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승연은 지민의 차분한 반응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분노하거나 울부짖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라서 어리둥절해 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뭔데? 그 여자가 임신했어. 이 말에 지민은 진짜 놀랐습니다. 무정자증인 남편의 아이라니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충격받은 아내 연기를 해야 했어요. 실제로 충격이기도 했고요.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그 아이가 승연의 친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뭐라고? 임신이라고? 정말 미안해.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열쇠로 문을 연 것이죠. 영희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렀는데 하필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나타났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하네. 승연은 어머니 앞에서 다시 한번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어요.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영희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하거나 실망할 줄 알았는데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로 임신했다고? 영희의 눈에는 오랫동안 기다린 손주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잠시 뒤로 밀려났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기뻐할 일인가요? 지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영희는 냉정했습니다. 오히려 지민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지민아, 솔직히 말해. 내가 5년 동안 임신 한 번 못했잖아. 그런데 다른 여자는 임신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니? 지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임신 못하는 몸이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손주는 포기하고 살라는 거야? 그 말에 승연도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뭐가 그래도야? 현실을 봐야지. 나는 손주가 보고 싶어. 이 나이에 손주도 못 보고 죽을 수는 없다고.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영희는 계속해서 손주 이야기만 했고 승연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지민은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드디어 이 답답한 상황에 변화가 생긴 거니까요. 며칠 후 영희가 지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민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중했습니다. 지민은 긴장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나도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 집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줬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너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다른 여자는 이미 임신했어. 지민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영희의 말투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 영희가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지민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건 내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야. 서울에 있는 25평 아파트지. 시가로 10억은 좋게 나갈 거야. 작년에 감정평가 받을 때 9억 5천만 원 나왔거든. 지민의 눈이 커졌어요. 10억짜리 아파트라니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걸 위자료로 줄 테니까 깨끗하게 이혼하면 어떻겠니?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손주를 맞을 수 있고,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겠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민은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빨라졌어요. 10억 원이면 평생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내 말은 간단해. 너는 이 아파트를 받고 새 출발을 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승현이는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야. 내가 손주를 돌봐줄 수도 있고. 영희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이미 다 생각해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이 누구에게도 좋지 않잖아. 너는 아이 못 낳는다고 눈치 보면서 살고, 승현이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손주 못 본다고 속 타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지민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며느리로 드리겠다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재미있는 건 영희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승현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손주만 볼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야. 처음에는 화도 났지만 생각해보니 이게 답인 것 같아. 그 여자도 나름 괜찮은 애더라고. 대학도 나왔고 얼굴도 예쁘고. 영희는 이미 상간녀를 만나본 것 같았어요. 지민은 놀랐습니다. 벌써 만나보셨어요? 응. 어제 승현이와 함께 만났어. 임신한 몸으로 혼자 있기 힘들 텐데 우리가 돌봐줘야지. 지금 입덧도 심하다던데. 지민은 상황이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희와 승현은 이미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민아, 너한테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 좀 해볼게요. 하지만 영희는 성급했어요. 뭘 더 생각해?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어? 보통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반만 받는 건데 난 통째로 다 주겠다는 거야. 그 아파트 말고도 적금이 좀 있어. 그것도 같이 줄게. 적금요? 응. 2천만 원 정도. 당분간 생활비로 쓰라고. 지민은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현금까지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손주를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 있어. 나는 이 나이에 손주도 못 보고 죽을 수는 없다고. 친구들 만나면 손주 자랑하는데 나만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영희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어요. 지민은 고민하는 척했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차피 승현의 아이가 아닐 텐데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 여자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일주일만요. 일주일 후에 답변 드릴게요. 영희는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 모든 게 다 정해져 가는 상황이니까. 일주일 후 지민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실 결심은 진작에 내려져 있었지만 너무 성급해 보이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던 것이죠. 영희와 승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지민이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긴장한 얼굴로 지민을 바라봤어요. 영희의 눈에는 기대감이, 승연의 눈에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결정했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아요. 그 아파트 받고 깨끗하게 끝내죠. 영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네, 어차피 아이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로 힘들기만 하잖아요. 승연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지민은 담담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이미 벌어진 일인걸요. 그보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영희가 이미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내가 벌써 변호사랑 상담해뒀어. 이혼 서류도 준비했고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도 다 준비됐어. 지민은 영희의 치밀함에 감탄했어요. 벌써 모든 걸 준비해뒀다니 정말 손주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그 여자는 언제부터 이 집에 들어올 건가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르려고 해. 임신 중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잖아. 승연이 끼어들었어요. 지민아, 내가 원한다면 결혼식까지는 시간을 좀 둘 수도 있어. 아니에요.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질질 끌면서 서로 상처만 더 깊어질 텐데. 지민의 쿨한 반응에 승연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오히려 지민이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니까 자신이 더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 변호사 사무실에 갈까? 영희가 물었어요. 오늘 당장 가죠. 어차피 결정한 일인데 미룰 이유도 없고.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민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몇 달 후면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영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곧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손주를 볼 수 있구나. 지민아, 너도 새로운 인생 살아. 좋은 사람 만나고 말이야. 너 같은 애면 금방 좋은 인연 만날 거야. 지민은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좋은 인연은 이미 만났는데 그게 바로 10억짜리 아파트지. 하지만 겉으로는 네, 그럴게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면서 말했어요.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특이한 케이스네요. 보통은 반반 나누는데 이번에는 한쪽이 전부 포기하시는 거군요. 네, 제가 포기하는 대신 시어머니 아파트를 받기로 했어요. 지민이 설명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도 같이 처리해 드릴게요. 승연도 한시름 놓은 듯 했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아이를 기다릴 수 있겠어. 지민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기다린다고? 몇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도 일주일 내로 완료될 예정이고요. 위자료 관련 서류도 다 처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영희가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지민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줘서. 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승연이 말했어요. 지민아, 이사는 언제 할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미 이사업체도 알아봤어. 사실 지민은 벌써 모든 계획을 세워뒀어요.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건가요? 지민이 물었어요. 그런 셈이지. 너는 새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우리는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는 거야.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한 번 정도는 인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 있겠어? 서로 어색할 텐데. 승연이 말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만날 필요도 없지. 몇 달 후면 다 드러날 텐데. 그 순간 지민은 확신했어요. 몇 달만 기다려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가 진짜 재미있을 거야.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새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넘겨주신 아파트는 지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넓은 거실과 탁 트인 전망,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며 독서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요가 클래스에도 등록했고 와인 테이스팅 강의도 들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가끔 옛 친구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이혼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걱정 반, 부러움 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민아, 정말 괜찮아? 혼자 살기 어렵지 않아? 전혀 어렵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자유로운 건 처음이야. 친구들은 지민의 밝은 모습에 놀라곤 했어요. 이혼한 여자가 이렇게 씩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한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한 달 만에 받는 연락이었습니다. 오늘 출산 예정일이야.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 지민은 문자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지민은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유독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경에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아이가 태어났어. 건강한 남자아이야.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영희에게서도 연락이 왔을 텐데 조용했습니다. 지민은 뭔가 일이 터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손주를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다는 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도 영희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지민은 혼자서 맛있는 저녁을 차려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연어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화이트 와인 한 잔. 결혼 생활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호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저녁 8시쯤 되어서야 승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아, 혹시 시간 있니? 왜? 무슨 일이야? 아이 잘 태어났다며? 아니, 그냥 아이가 좀 특이해서. 지민은 궁금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너무 관심을 보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이하다는 게 뭔 뜻이야?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 아픈 건 아닌데. 그냥, 승현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뭔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축하해.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네. 고마워. 그런데 지민아, 혹시, 뭔데? 아니야, 그냥,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지민은 혼자서 키득거렸어요.
승연의 당황한 목소리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혼자서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병원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금쯤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겠지. 어머니는 얼마나 당황하고 계실까?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승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서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아, 혹시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아이 때문에 바쁘지 않아? 전화로는 말하기가 좀 그래서. 지민은 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내가 자주 가던 그 카페에서 만나자. 1시간 후에. 알겠어. 그런데 어머니는 괜찮으셔? 손주 보시고 많이 기뻐하셨을 텐데. 그게 좀. 승연은 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민은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예쁜 옷을 골라 입고 가벼운 마음으로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승연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머리도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이 마주 앉아 힘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민아, 아이를 봤어. 카페에 앉은 승연은 커피도 손에 대지 않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아메리카노는 이미 식어서 김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평온하게 카푸치노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응, 그래서 건강하다며? 어머니는 많이 기뻐하셨겠다. 그게, 승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뭔데 그래? 설마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면 미숙아였어? 승연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지도 못했어요. 지민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척했어요. 정말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확실했거든요. 이게 뭐야? 사진 속 아이는 푸른 눈과 금발을 가진 호녀라였습니다. 동양인인 승연과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오히려 완전한 백인 아이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보고 기절할 뻔했어. 처음에는 잘못 데려온 줄 알았지. 간호사들한테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 승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 간호사들도 어리둥절해하고 의사도 와서 확인해보고 정말 우리 아이가 맞냐고 몇 번을 물어봤어. 지민은 속으로 폭소를 터뜨리고 싶었지만 놀란 척 연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마 그 여자가. 그 여자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안 해. 계속 눈치만 보고 있어. 승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셔? 계속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만 묻고 계셔.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지민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려고. 하지만 봐도 확실하잖아. 내 아이가 아니야. 그때 승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승연아, 당장 병원으로 와.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손주가 가짜였다는 충격에 오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연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지민은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통쾌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병원으로 돌아온 승연과 함께 영희는 상간녀를 다그쳤습니다. 산후조리원 방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상간녀 김미라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말해.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구야? 승현도 다가서서 물었어요. 미라야, 정직하게 말해줘. 내가 알 권리가 있잖아. 한참을 버티던 미라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승현 오빠와 만나던 시기에 다른 사람도 만났어요. 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다른 사람? 클럽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외국인이었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승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임신하고 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영희가 손으로 가슴을 치며 오열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나를 이렇게 속였다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승현이 영희를 부축했어요. 미라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용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어? 영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승현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였습니다. 미라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영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승현은 멍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혼까지 시켜가면서 손주를 보려고 했는데 영희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승현은 지민 생각이 났습니다. 억울하게 이혼당한 지민 말이에요. 며칠 후 지민은 새 아파트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창가에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온 집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 은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민아, 소식 들었어? 너 전 남편 일 말이야. 무슨 소식? 그 상간녀 아이가 혼혈하래. 완전 소독났다며? 시어머니가 기절초풍했다는데? 지민은 피식 웃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는 진짜 운이 좋았어. 그 10억짜리 아파트 받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네. 그러게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지민은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 때부터 향긋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봄날이었습니다. 역시 남의 불행에 올인하면 더 큰 불행이 온다니까. 지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승현이었어요. 지민아, 혹시 시간 있니?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지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달라질 게 있어? 이미 끝난 일인걸. 그래도 너한테 사과는 해야겠어서. 사과는 고맙지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지민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넓고 밝은 공간, 좋은 가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시간들. 이 모든 게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영희의 손주 욕심 덕분에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어요. 지민은 발코니로 나가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저 강물처럼 인생도 흘러가는 거겠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결국 흘러가는 거니까요. 냉장고에서 샴페인을 꺼내 한 잔 따랐습니다. 혼자 마시는 샴페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지민은 활짝 웃으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지민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압박도 받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지민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자유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된다.